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무려 80%가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이거 아셨어요? 80%입니다. 10명 중 8명이 이상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뒤에도 똑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세요. 검사는 분명 정상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지럼증 환자 3명 중 1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앓고 있습니다. 두통이 없는데도요. 편두통인데 두통이 없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어지럼증 약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으로 잡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검사에서 안 잡히는 어지럼증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이걸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 어지럼증이 왜 반복되는지, 오늘부터 뭘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잠깐, 오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68세 김순희님. 이분이 6개월 동안 병원을 4군데나 다녔어요. MRI도 찍고 귀검사도 하고 피검사까지 다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검사상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어지럼증은 안 멈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출할 때만 어지러웠는데 나중에는 집에서 TV만 봐도 어지럽고 마트는 아예 못 가게 됐어요. 남편이 대신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밤에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에 잠도 못 주무셨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검사는 정상인데 증상은 계속되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점점 외출도 줄어들고, 혼자서 불안해지셨던 분들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왜 검사에선 정상인데 증상은 계속되는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어지럼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뭘 바꿔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중요한 거 하나 먼저 짚고 갈게요. 어지럼증 중에서 절대 기다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생활 습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첫째,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마비나 감각 이상이 나타날 때,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면요. 이건 뇌졸중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사물이 2개로 보이거나 시야가 갑자기 이상해질 때, TV를 보는데 화면이 2개로 보인다거나 한쪽 시야가 갑자기 안 보인다거나요. 셋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갑자기 꼬일 때, 본인은 똑바로 말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무슨 말이야? 이러면요.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넷째, 도저히 서 있거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때, 벽을 잡아도 안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정도요. 자,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면 더더욱 지체하시면 안 돼요.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4시간 30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응급 상황입니다. 이런 증상이 아니라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 단계를 봐야 합니다. 뇌도 정상, 귀도 정상인데 어지럼증과 두통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어디일까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검사에서 정상인데 어지러운 원인, 가장 흔한 3가지가 뭘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과 자세 문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고개 숙이고 오래 있으면 목에 엄청난 부담이 가요. 목 디스크나 경추 긴장으로 균형을 담당하는 신경이 흔들리면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붕 뜨고 멍한 어지럼증이 생겨요. 혹시 어지러울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고 붕 뜬 느낌이신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목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입니다. 자율신경이 뭐냐면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심장 뛰게 하고 혈압 조절하고 땀나게 하고 이런 걸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이게 불안정해지면은 혈압과 혈류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뒷목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인데요. 이게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어지럼증 환자 몇 명 중 한 명이 이 범주에 들어갈까요? 맞춰보세요. 10명 중 한 명? 5명 중 한 명? 아닙니다. 3명 중 한 명이에요. 33%입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두통이 없을 때도 있고 어지럼증만 반복되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고 엉뚱한 치료만 받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원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생활 습관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병원에서 MRI 찍고 귀 검사하고 피 검사까지 했었는데 다 정상이라는 말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그런데 그 말 듣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시원하셨어요? 아니면 더 답답하셨어요? 대부분 더 답답하셨을 겁니다. 정상인데 왜 나는 계속 어지럽냐? 그럼 이 증상은 뭐냐? 내가 꾸며낸 거냐?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증상은 진짜예요. 다만, 검사로 안 잡히는 종류의 문제인 겁니다. 예, 이걸 이해하려면은 비유를 하나 들어야 해요. 여러분, 집에 화재 경보기 있으시죠? 정상적인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만 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서 담배 연기에도 울리고 고기 굽는 연기에도 울리고 심지어 연기도 없는데 울린다면요? 불이 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보기가 너무 예민해진 거죠.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딱 이겁니다. 뇌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뇌의 균형 감지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진 겁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도 정상이에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귀 검사를 해도 정상이에요. 귀가 망가진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뇌가 작은 자극에도 과민 반응을 하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망가진 거라면은 수술이나 강한 약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민해진 거라면요. 예민함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생활 습관 관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하시죠? 내 어지럼증이 편두통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병원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자가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본인한테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어지럼증이 얼마나 오래 가요? 1분 안에 끝나요? 아니면 몇 시간씩 가요? 이석증은요, 고개 돌릴 때 빙글빙글 도는데 보통 1분 안에 멈춥니다. 길어야 2분이에요. 그런데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5분에서 72시간까지 갑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붕 뜬 느낌이 계속된다? 이건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질문. 이 어지럼증이 언제 생겨요? 고개 돌릴 때만 생겨요? 아니면은 마트 가면은 생기고, 형광등 밑에 있으면은 생겨요? 이석증은 자세 변화에 반응합니다. 누웠다 일어날 때, 고개 돌릴 때요. 그런데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복잡한 시각 자극에 반응해요. 마트 진열대 사이를 걸을 때, 움직이는 영상을 볼 때, 사람 많은 곳에 있을 때, 혹시 마트만 가면 유독 어지럽고 빨리 나오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이 편두통성 어지럼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어지러울 때 다른 증상이 있어요? 빛이 눈부시거나 소리가 거슬리거나 머리가 띵하거나요? 편두통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어지러울 때 빛에 예민해지고 소리에 예민해지고 머리가 무겁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두통이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머리가 띵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요. 네 번째 질문. 귀에 문제가 있어요? 이명이 있거나 청력이 떨어졌어요?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과 함께 귀가 멍멍하고 이명이 나고 청력이 떨어집니다. 점점 나빠져요. 그런데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청력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귀 검사하면 정상이거나 경미한 정도입니다. 자, 네 가지 질문 드렸었는데요. 어지럼증이 몇 시간씩 가고 복잡한 환경에서 더 심해지고 빛이나 소리에 예민하고 귀는 괜찮다? 이 네 가지에 해당되시면은 편두통성 어지럼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편두통성 어지럼증 환자 중에 두통이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100%요? 80%요?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약 45%만 두통이 있어요. 나머지 55%가 두통 없이 어지럼증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놓치는 거예요. 편두통이라는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두통이 없어도 편두통성 어지럼증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좀 충격적인 숫자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 숫자로 증명된 거예요. 2021년에 나온 연구 하나 볼까요? 편두통성 어지럼증 환자 48명을 조사했어요. 이 중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맞춰보세요. 50%요? 60%요? 아닙니다. 무려 79%입니다. 10명 중 8명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은 14%밖에 안 됐거든요. 거의 6배 차이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더 충격적인 건요.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일수록 어지럼증 발작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2020년 중국 수저우 대학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과 어지럼증 심각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을 못 자면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어지럼증이 심하면은 잠을 못 자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진짜 좋아질까요? 에이,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연구가 있습니다. 2024년 반더빌트 대학에서 편두통성 어지럼증 환자 38명에게 약 없이 생활 습관 교정만 시켰어요.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유발 음식 피하기. 결과가 어땠을까요? 2주 만에 52%가 어지럼증이 확 좋아졌습니다. 약 안 썼어요. 생활 습관만 바꿨는데 절반 이상이 좋아진 겁니다. 2주예요. 2주. 한 달도 아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식이 조절만 했는데 33명 중 4명은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12%입니다. 음식만 조심했는데 완치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약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약을 먹어도 금방 다시 나빠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약 없이 좋아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약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 약 먹으면 좀 나아지는데 며칠 지나면 또 어지러운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약은 증상을 누르는 거예요.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여전히 있는데 증상만 잠깐 눌러놓은 거죠. 그래서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어지러운 겁니다. 원인을 없애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두통성 어지럼증 환자 10명 중 8명이 수면 장애가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젯밤에 몇 시에 주무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주무셨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분들 보면은 10중 8구 수면에 문제가 있어요.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오늘은 11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자고 모레는 10시에 자고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뇌는 규칙적인 수면을 좋아합니다. 우리 뇌가 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생체 시계라고 하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이 시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6시간 이하로 자면은 뇌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이 9시간 넘게 자면 오히려 머리가 멍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몇 시간 자느냐보다 몇 시에 자느냐가 더 중요해요. 똑같이 7시간을 자도요.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랑 새벽 2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왜냐고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야 뇌가 회복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거든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어지럼증이 자주 오시는 분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겁니다. 이것만 바꿔도 2주 안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까 반더빌트 대학 연구에서도 2주 만에 절반 이상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수면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낮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낮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셔야 합니다. 1시간 넘게 낮잠을 자면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러면 다음날 또 어지럽습니다. 낮에 피곤하니까 또 낮잠 자고 밤에 또 못 자고 악순환이에요. 낮잠은 30분까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 드셨어요?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바쁘니까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어지럼증을 악화시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을 걸으면은 혈당이 떨어져요. 혈당이 떨어지면은 뇌에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어요. 뇌는 포도당으로 움직이거든요. 연료가 떨어지면 차가 멈추듯이
뇌도 연료가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어지럽고 멍해지는 겁니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셔야 해요. 그리고 끼니 사이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됩니다. 5시간 이상 공복이 되지 않도록 중간에 간식을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흰 빵, 흰 쌀밥, 설탕이 많이 든 음식, 이런 건 혈당을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려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요. 그 떨어질 때 어지럼증이 옵니다. 현미밥, 통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서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편두통성 어지럼증 환자가 특히 피해야 할 음식이 있어요. 일반 편두통 환자랑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정답은 술입니다. 특히 적포도주요. 연구에 따르면은 편두통성 어지럼증 환자들은 일반 편두통 환자보다 알코올 섭취율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술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정도도 더 컸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한데요.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하시면은 술은 진짜 줄이셔야 해요. 그 외에도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치즈, 초콜릿,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AMSG가 많이 든 음식,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요. 이런 것들이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음식을 다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음식 일기를 써보세요. 2주만 써보시면 됩니다. 뭘 먹었는지, 그날 어지럼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은 패턴이 보여요. 아, 나는 치즈 먹은 다음날 어지럽네. 나는 와인 마시면 이틀 뒤에 어지럽네. 이런 식으로요. 사람마다 유발 음식이 달라요. 본인만의 유발 음식을 찾으시면 그것만 피해도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자, 질문 드릴게요. 하루에 물 몇 잔 드세요? 한 번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안 세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목마를 때 마시시죠? 물을 적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느려져요.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늦게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어지럽고 머리가 띵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러우신 분들, 이게 탈수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갔거든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해요. 컵으로 치면은 8잔 정도입니다. 8잔이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1시간에 한 컵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습관 들이시면은 아침 어지럼증이 확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 물 한 컵 두시고 눈 뜨면 바로 드세요. 그리고 커피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소변으로 한 잔 반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를 드시면은 그만큼 물을 더 드셔야 해요.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 한 잔 반은 더 마셔야 수분 균형이 맞습니다. 이 어지럼증이 자주 오시는 분들, 이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드시면은 한 잔으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자,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어지럼증이 있으면 운동하기 무섭지 않으세요? 움직이다가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하게 되시죠?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자율신경이 약해져요. 자율신경이 약해지면은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더 안 움직이게 되고 더 약해지고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운동을 하면은 이 자율신경이 강화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돼서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운동이든 좋은 건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워요. 뛰거나 점프하거나 머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은 피하세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걷기예요. 제일 간단하고 제일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빨리 걸으면은 그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리고 균형 운동도 도움이 돼요. 한 발로 서기, 일직선으로 걷기, 이런 운동들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잡고 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손을 떼고 해보세요. 이제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은 어지럼증도 줄어들어요. 혹시 수영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수영도 아주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넘어질 걱정이 없으니까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다만 운동 후에 갑자기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운동하다가 갑자기 멈추면은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천천히 마무리 운동을 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5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걱정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어지럼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꼭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율신경이 흥분해요.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가야 한다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에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고 나면은 하루 이틀 뒤에 어지럼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방가쇠를 당긴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푸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건데요.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숨을 들이쉴 때 4초, 멈출 때 4초, 내쉴 때 6초. 해볼게요.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하루에 10분씩만 해보세요.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잠자기 전에 하시면은 수면에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긴장 이완법이에요. 온몸에 힘을 쫙 줬다가 한꺼번에 푸는 건데요. 이걸 반복하면은 근육이 이완되면서 마음도 편해져요. 어깨에 힘 한번 쫙 주시고 3초 유지하시고 풀어보세요.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세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중화시켜요. 노래를 부르든 그림을 그리든 친구를 만나든 손주를 보든 뭐든 좋습니다.
본인이 즐거운 일을 하시면 돼요.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야 이러지 마시고요. 뭐든 하세요. 그게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세와 목 관리입니다. 아까 목과 자세 문제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자, 질문 드릴게요.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이나 보세요? 한두 시간이요? 3시간 이상이요? 손주 사진 보고, 카톡하고, 뉴스 보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죠?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오래 있으면 목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는 하중이 2배가 되고 30도 숙이면은 3배, 60도 숙이면 무려 5배입니다. 고개를 60도 숙이면요, 목에 27kg이 실려요. 초등학생 한 명이 목에 매달려 있는 거랑 비슷해요. 매일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러면 목 근육이 긴장하고 경추 주변 신경이 압박받아요. 그 결과 어지럽고 멍해지는 겁니다. 스마트폰 볼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폰을 눈높이로 올리세요. 그리고 30분마다 한 번씩 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타이머 맞춰 놓으시면 좋아요. 목 스트레칭도 도움이 돼요. 지금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시고요. 왼손으로 머리를 살짝 눌러줍니다. 15초 유지하시고요. 반대쪽도 합니다.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이걸 하루에 3번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자기 전에요. 목이 풀리면 어지럼증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베개 얘기도 해야겠는데요. 베개 높이 신경 쓰시는 분 계세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자는 동안 목이 꺾여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고 어지럽다면 베개를 바꿔보세요.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보통 8cm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예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어지러우면 어떻게 더 할까요? 이것도 알아야 하잖아요. 어지럼증이 갑자기 오면요. 첫 번째로 하셔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앉으세요. 서 있으면 안 돼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앉을 곳이 없으면 벽을 잡거나 바닥에 주저앉으세요. 창피하다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예요. 두 번째,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세요. 눈을 감으면 더 어지러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하나 정해서 그것만 쳐다보세요. 벽에 걸린 시계든 문고리든 뭐든 좋아요. 뇌한테 여기가 기준점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안정을 찾습니다. 세 번째,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어지러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빨리 쉬게 돼요. 과호흡이 되면은 어지럼증이 더 심해집니다. 아까 알려드린 사사, 6호흡법 기억하시죠?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6초. 이걸 서너 번만 해도 한결 나아져요. 네 번째, 물을 드세요. 탈수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물 한 컵 천천히 드시면은 10분에서 15분 안에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요. 바로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눈을 뜨시고 천장을 10초 정도 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거기서 또 10초. 그 다음에 팔로 몸을 밀어서 앉으세요. 또 10초.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10초씩 3번이에요. 이것만 지키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 확 줄어듭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요. 이때 넘어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어두운 데서 갑자기 일어나시니까요.
작은 조명이라도 켜두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할 것 없어요. 30초 더 걸리는 거랑 넘어져서 병원 가는 거랑 뭐가 나아요? 자, 그러면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이 첫 주에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2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더빌트 대학 연구에서도 2주 만에 52%가 좋아졌잖아요. 4주가 되면은 확실히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은 어지럼증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 하다가 안 되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좋아졌다고 바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시면 또 나빠져요. 생활 습관은 평생 관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약 없이 사는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수면, 식사, 수분, 운동, 스트레스, 자세. 많죠? 한꺼번에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바꾸셔야 할 것, 첫 번째, 수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침밥 드세요. 절대 거르지 마세요. 커피 한 잔으로 때우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물 자주 드세요. 1시간에 한 컵씩 계속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이거 꼭 하세요. 이 3가지만 2주 동안 지켜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연구에서도 2주 만에 절반 이상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 추가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추가하시고 목 관리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은 하나도 못 바꿔요.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어지럼증은 하나의 병이 아닙니다. 어떤 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고, 어떤 건 원인을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검사가 정상이라고 내 증상이 가짜는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검사로 안 잡히는 종류의 문제인 거예요. 원인을 못 찾았을 뿐이지 증상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대부분은 생활 습관에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 수면, 식사, 수분, 운동, 스트레스, 자세, 이 6가지만 잘 관리하셔도 어지럼증은 확실히 줄어들어요. 연구로 증명된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68세 김순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 방법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밥 꼭 챙겨 드시고 물 자주 드시고 하루 30분 산책하셨어요. 한 달 뒤에 마트에 혼자 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2달 뒤에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약은 똑같이 드시면서요. 달라진 건 생활 습관뿐이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렸다면은 댓글로 지금 증상을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증상이 있다. 이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버튼 2번 꾹 눌러주세요. 채널 이름 장수건강처럼 건강하게 장수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